읽어주는 남자 이번 주에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영화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네. 소규모 개봉하는 영화들 중에서는 이 영화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우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取り違えって本当にケイタは私たちの子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流星です。ケイタです。向こうの家に行ったらおじさんとおばさんをパパとママって呼ぶんですよ。きっと分かってくれると思うな。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통속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실은 산부인과에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출생의 비밀이 없으면 드라마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런 통속적인 이야기를 가장 절제를 가지고 가장 미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또한 관객을 굉장히 이렇게 진하게 울리게 되는 그런 감동을 갖고 있는 정말 멋진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영화가 시작되면 주인공은 료따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굉장히 엘리트 회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워낙 똑똑한 사람이고 또한 집념도 강한 사람이고 일벌레이죠.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케이타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トマト美味しい。美味しい？美味しい。おー、切り口。エビフライ。いいですよ。見る？ どう？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산부인과에서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네. 6년 전에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산부인과에서 말을 하는 거죠. 取り違えってそんなの僕たちが生まれた頃の話ですよね。ええ。確かなんでしょうか。本当にケイタは私たちの子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資料さん野々宮啓太は生物学的親子でないと鑑定し結論する。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か。 두 아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참 황당한 상황이죠. 그렇죠. あ、すみませんお待たせしちゃっていやもうこいつが出がけになってからもその生態じゃどうなんだとかもいろいろ言い出すから こんにちは。流星です。ケイタです。 これこれを 근데 아무리 내 아이가 저 아이라 친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두 아이를 싹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부부가 같이 만나서 아이들을 친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서로가 바꿔서 지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펼쳐지게 되죠. 하나였다 ほら、早く食べないとなくなっちゃうよ。ゆっくりゆっくり。美味しいか。まだ食べてない。熱いから。 이 영화와 관련돼서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의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작품. 거기서 나왔죠. 이 용의자 X의 헌신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탐정이자 과학자인 갈릴레이. 그렇습니다. 그 캐릭터를 아주 멋지게 보여줬었는데. 네네. 答えは必ず存在するとする。 냉정하고 이지적인 그 표정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과연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지 않아도 호쿠야마 마사하루가 그 점을 염려해서 나에게는 아버지스러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는데 내가 이 영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칭찬이야 뭐야. 칭찬이죠. 왜냐하면 이 영화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스러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아 내가 아버지로 이러이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타입캐스팅이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영화 속에 가장 의미 있는 세 가지 장면. 그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네. 적응 기간을 거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료따가 상대 부부에 대해서 두 아이를 내가 다 한꺼번에 키우면 안 되겠느냐라고 갑자기 불쑥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でもまあどんくらいもらえんねやろな慰謝料って 大事なのはお金よりどうしてこうなってしまったのかというその真相です。でもね
誠意を形にす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そうだよ。そういうこと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상대방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혹은 둘이 만났을 때 쓰는 돈을 다 영수증으로 끊어서 병원에 제출해서 돈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領収書。はい。ね、前橋中央総合病院。 이런 행동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들은 돈이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요타 입장에서는 자기가 키운 아이도 정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진짜 아이도 그냥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두 아이를 다 키우고 싶은 거예요. 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テイクアウトでカツカレー一つ。少々お待ちくださいませ。ああ、家であいつの親父さんが腹すかして待ってるから。もう半分ボケてて子供帰りしちゃってるからさ。もう家の中子供4人いるようなもんだね。5人ね、子供。1人じゃとっても面倒見きれない。俺か。じゃあ2人ともこっちに譲ってくれませんか？あ2人って。啓太と流星と。それ本気で言ってる？ええ。ダメですか？お金ならまとまった額用意できますから。金で買えるもんとな買えへんもんがあるねん。お前金で子供買うんか？あ？この間は誠意は金だって言ってたじゃないですか。負けたことないやつってのは本当に人の気持ち分かんないんだな。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것은 얼핏 봐서는 그 부부가 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돈에 가장 초연한 척했던 돈 많은 료따가 사실은 가장 돈에 강박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으로 자기는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자기의 친아들인 류세이를 데려오게 되죠. いいか啓太、向こうの家に行ったらおじさんとおばさんをパパとママって呼ぶのさ。寂しくても泣いたり電話してきたりしちゃダメだ。約束だ。ミッション？ミッション。 자기가 6년 동안 키워온 아이는 보내주고 자기가 진짜 친아들인지 몰랐던 아이는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テレビゲームは1日30分パパとママと呼ぶことなんで？パパちゃうやん。パパちゃうよ。これからはおじさんがパパなんだ。なんで？うるさいぞ。静かにしろ。やめろって言ってんだ。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자기가 친자식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아이가 낯설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딴 사람을 엄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아이가 하게 되죠. 아이도 참 괴롭고. 수고하세요. 野々宮です。すいません。遅くなっちゃった。ああ、なんかたこ揚げしたくなったんだってさ。あんまりうまくいかへんのやったら一旦こっちに戻してもらっても。ええ。うちは啓太と流星と両方引き取ったって全然構わないんですよ。大丈夫ですよ。僕が何とかしますから。流星帰るぞ。僕たちのことをすぐにお父さんとお母さんって呼ばなくていいからな。그렇게 기르게 되면서 진짜 친아들이었던 류세이가 마침내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친부모인 료따 부부하고도 잘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보니까 부인이 베란다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부인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장면. 이 장면을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どうした？流星が可愛くなってきた。じゃあなんだよ。だって啓太に申し訳なくて、あの子裏切ってるみたいで。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부인이 베란다에서 울고 대화를 할 때 그냥 두 부부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 위주로 크게 찍거든요. 앵글들을. 네. 근데 그 장면이 딱 끝나고 부인을 남편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죠. 맨 마지막에 설정쇼트가 딱 들어가 있는데 밤에 베란다에 두 부부만 나와 있는 장면. 그것을 아주 멀리서 딱 찍어주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편집 테크닉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공간적인 정보를 주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서정적인 여운을 남기는 것으로서 굉장히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좋아하는 그런 쇼트 구성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바로 그 명장면을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스포일러라는 걸 저희가 말을 해야겠죠. 정 이 영화의 결말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한 3분 정도만 안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아니요, 말씀. 볼륨만 낮춰. 아, 볼륨만. 네. 낮춰. 요즘은 입술을 또 읽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케이타를 보러 차를 몰아서 먼 곳에 시골에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세 번째 장면입니다. 케이타. 케이타. 아이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키운 부모가 어쨌건 보면 자기를 버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아이가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료타가 옛날에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케이타를 향해서 막 달려가게 되죠. 근데 아이는 계속 도망을 가게 되는데 갈래길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들은 윗길로 도망가죠.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또 아랫길로 일부러 따라가요. ケイタごめんなパパケイタに会いたくなっちゃって約束破って会いに来ちゃったパパなんかパパじゃない6年間はパパだったんだよ出来損ないだけどパパだったんだよ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계속 말을 하는데 케이트는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말을 툭툭 잘라내면서 그냥 가기만 하는 거죠. パパもピアノ途中でやめたからもうねもうミッションなんか終わりだ 이 장면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에요. 일단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 아이가 다 좋은데 이상하게 파이팅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파이팅이 있는데. 그래서 피아노를 배워도 피아노를 제대로 이렇게 파이팅을 가지고 막 잘 쳐야지 하는 그런 집념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피아노를 칠 때 다른 아이가 너무 잘 치면 박수를 속없이 쳐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분하지도 않냐? 이렇게 말했던 아버지거든요. ケイタは悔しくないのかもっと上手に弾きたいと思わないんだったら続けてても意味ないぞ 근데 이 장면에 이르러서 아이의 마음을 돌릴 때 뭐라고 말하냐면 피아노 사실은 나도 그만뒀었어라고 말합니다. 그 말 뜻은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도 너랑 똑같았다. 하나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이 장면은 그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딱 도착했을 때 두 갈래길을 갑니다. 둘 다 뒷모습을 보여줘요.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 핏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이는 우에서 좌로 갑니다. 그리고 아빠는 좌에서 우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의 위치 때문에 마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두 길이 합쳐지게 되면 마침내 두 부자는 포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성장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어떤 그 역사가 쌓이게 되고 시간이 쌓이게 될 때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라를 뛰어넘어서 한국 관객들한테도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네, 영화 소개해드렸고요.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화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영화가 있고 또 세상에 반대의 질문을 던지는 영화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본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대로만 흘러가지 않겠다는 또 자신만의 각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영화와 좀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